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새벽 3시에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B컷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B컷이 뭐냐면 0.5%다. 베이비컷이 0.25%고요. B컷이 0.5%였는데 제 예상이 맞았죠. 0.5% 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거가 적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왜 0.25% 하지 않고 0.5%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얘기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중요한 게 있죠. 오늘 국내 증시 보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급락한 이유랑 반도체의 미래, 한국 반도체의 미래는 어둡다, 이런 내용을 한번 제가 짧게 얘기해드리고요. 긴 영상은 아마 모레나 내일 정도에 한번 제가 삼성, 하이닉스, 한국 반도체의 위기 뭐 이렇게 해서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증시를 지금 보면은 다우산업이 0.25% 마이너스 됐고요. 나스닥 종합이 0.31%, S&P 500이 0.29% 마이너스 됐다. 그에 반면에 니케이나 특히나 항생지수죠. 제가 중국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은 중국이랑 홍콩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달러화랑 연동된 홍콩도 연준에 맞춰 금리 인하 0.5% 인하를 했답니다. 그래서 중국과 홍콩이 이제는 숨통이 트인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특히나 중국을 잡으려고 미국이 계속 양털깎기로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이제 중국이 뭐 부동산이 망하고 중국 망한다 이렇게 했었지만 결국 잘 버티고, 이제 미국이 내리지 않으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은 경기 침체나 아니면은 경제 위기가 오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 인하를 안 내리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안 내릴 수 있으면은 안 내리고 싶은데 지금 안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 안 내리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자기가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국 뭐 이런 거 생각할 겨를 없이 내린 것이다. 그것도 0.5%나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홍콩은 숨통이 트인 거다. 한국 증시도 어떻게 보면 숨통이 트인 게 맞는데, 그래서 금리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지금 코스피도 0.21% 올랐고 코스닥도 0.86% 올랐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원래는 주식시장에 약간 호재입니다. 왜냐? 돈이 풀리면서, 돈이 단기 유동성이나 장기 유동성 자금이 들어오면서 점점 더 이제 펌핑이 되는 거죠. 주식이나 아니면은 다른 자산들이 더 버블이 약간 낀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서 그런 가치가 높아지는데, 그런데 왜 삼성전자는 8만 전자를 찍고 또 왜 갑자기 6만 2천 원까지 내려왔냐?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왜 15만 원까지 오늘 또 6%나 빠졌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 뒤에 미중 반도체 전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지금 계속 이쪽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점점 더 힘들어지겠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중국은 지금 보면은 이제 반도체 칩 있잖아요. 리소그래피라고 하죠. 이 기계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은 국산 DUV를 8나노 칩을 생산할 수 있다. DUV를 이제는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제는 리소그래피 DUV 장치가 EUV까지 나왔거든요. 이 ASML에서. 그런데 DUV까지는 이제는 중국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네덜란드와 일본이 시장 점유율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술과 지정학 측면에서 엄청난 혁신이다. 이렇게 지금 DUV 리소그래피 장비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EUV에 대한 특허도 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큰일 났다. 그래서 현재 EUV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네덜란드의 ASML 하나뿐이다. 곧 중국은 미국이 만드는 모든 칩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엔비디아, 애플, 퀄컴 그들의 모든 칩의 이점은 사라질 것이다. 주가도 마찬가지다. 이게 큰 거죠. 이거 지금 이 중국 때문에 진짜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퀄컴의 이 주가가 또 내려올 수도 있다. 이것도 좀 걱정되는데, 또 댓글 남긴 걸 봤어요. 이분은 모르겠어요. 중국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댓글 남겼는데, 야, 이거 싫어요가 3개나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보세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중국의 기초 물리과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한국인들만 중국을 무시하고 있음. 그래서 어제 중국 내 노광기를 개발 발표 나고 현지 전문가들이 난리 났음. 그래서 보니까 중국 정부 공식 발표 나면 그 말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고 상용화가 가능하며 후속으로 이미 더 큰 뭔가 EUV도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뜻임,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무서운 게 개인, 기업, 정부 마찬가지로 다들 습성이 확실히 성공하기 전까지 절대로 말 안 함.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동안 첨단 설계 인력 수백만의 첨단 설계 완료되었는데도 미국 제재로 아무도 생산 안 해줘서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반도체 값 똥값 되고 한순간에 훅 갈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나라가 이 좋아요를 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싫어요를 계속 달고 있다. 이렇게 사실을 말해줘도 중국이 잘 나간다고 하니까 싫어요가 박힌다.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오리지널 한국인인데 중국을 좋아하지 않지만 사실은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이 이제는 진짜 이 반도체 제재를 서서히 풀어내면서 이게 가장 타격을 입는 데가 어디냐? 한국 반도체다. 한국이다. 진짜 한국이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은 엔비디아, 애플, 퀄컴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이유는 중국의 패블리스 기업들이 미국 제재로 인해 TSMC와 삼성에서 칩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생산한다고 하면 타격을 입는 게 TSMC나 특히나 삼성이 가장 많은 타격을 입겠죠. 이게 참 큰 삼성의 아킬레스건이다. 요즘 삼성이 혁신적인 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경쟁에서도 지금 보면은 아예 삼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하웨이에서 애플을 잡겠다고 3단 폴더블 폰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가격만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래요. 가격이 이렇게 비싼 폰도 이제는 중국에서 프리미엄이라고 나온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주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은 여전히 글로벌 1위를 차지했지만 2분기에는 시장 점유율이 18%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23년 4분기도 매우 낮았습니다. 샤오미와 비보는 남반구 국가에서 삼성에 비해 우위를 점했습니다. 하웨이는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반전될 가능성이 낮은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삼성이 1등이긴 하지만 점점 이 MS가 그러니까 점유율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래서 뭐 샤오미나 아니면 다른 중국 업체들이 엄청 많아요. 이 아래는 다 중국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뭐 18%, 그다음에 애플이 16%지만 이 아래 샤오미가 15%, 그 아래 비보, 트랜션, 뭐 오포, 아나, 모토로라 다 이게 중국 거다. 이 중국 점유율이 어마어마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 삼성도 뭔가 핸드폰에서도 위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그래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내려오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0.5% 지금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이거는 0.25를 하지 않고 0.5%를 한 거는 어느 정도 저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큰 배잖아요. 미 연준이랑 미국이랑 경제를 가진 큰 배가 가는데 이게 만약에 방향을 가다가 이렇게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틀어야 될 때 원래 큰 배는 천천히 틀어야 되잖아요. 천천히 틀어야 이 뭐 이렇게 안에 있는 격동도 없이 이렇게 천천히 틀어야 안정성 있게 갈 텐데 왜 갑자기 0.25%로 천천히 틀어도 되는데 왜 갑자기 0.5%를 틀었을까? 이거는 미 연준 지금 파월 의장이 인터뷰한 것도 있지만 역시나 고용이나 고용 둔화나 경기 침체 있잖아요. 경기 침체 이거를 염두에 뒀다고 거의 그런 뉘앙스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둔 거다. 그러니까 0.5% 내렸겠죠. 왜냐? 이렇게 안 내리면은 경기 침체나 고용 둔화가 크게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0.25%를 내린 게 아니라 내심 0. 내린다고 해도 0.25% 내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렸다가는 고용이 갑자기 침체되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까지 오고 경제 위기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빨리 선제적으로 내려야겠다 해서 0.5%를 내린 거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OMC 기준 금리 전망을 봤는데 지금 중간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24년 말까지는 4.4고요. 그 다음에 25년 말까지는 3.4, 또 1% 내려가네요. 1년 만에. 그 다음에 26년 말까지 2.9, 그 다음에 27년 말까지 2.9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내릴 건데 이렇게 내리는 동안 과연 위기가 없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페드에서 이번 주 금리 인하를 하고 있으며 느리고 꾸준한 완화 주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다음 유동성 물결은 엄청날 것이다. 그러니까 또 이제 다시 돈을 찍어낸다. 돈을 찍어내면은 다시 유동성이 풀리고 그 다음에 정부 부채가 지금 여기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미국 정부의
부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한 만큼 돈을 더 많이 뿌릴 것이다. 왜? 부채를 탕감하려고 돈을 더 많이 뿌릴 것이다. 국채랑.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주식시장이 단기에는 펌핑이 되면서 오를 수가 있지만 지금 보면은 연준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0.5% 50bp 이상이었던 데가 마지막 두 번이었는데 아닙니다. 세 번입니다. 2001년 1월 3일 날 0.5%, 2007년 9월 18일 날 0.5%, 그다음에 2020년 3월 3일 날 0.5%, 2024년 9월 18일 날 0.5% 이렇게 내린 이거 전에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다. 0.5% 인하가 있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보시면은 자 보세요. 지금 2001년에는 56%나 S&P 500이 나스닥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2007년에는 53%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20년에는 23%나 빠졌다.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4년이죠. 24년에는 과연 몇 프로가 빠질까?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 아니면 안 빠지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예측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지금 unemployment rate라고 하잖아요.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게 보이죠.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은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틀면은 갑자기 급속도로 올라간다. 이게 참 무서운 건데 과연 지금 이 실업률이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뭐 금리 인하를 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네. 에이 존 버나드 이거 못 맞췄잖아.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택 판매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구인 공고가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수도 급락을 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더 가장 낮은 수준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업률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기존 주택 판매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잡 오프닝이 그러니까 구인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 지수가 또 경제 활동 지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표 때문에 앞으로 경기 침체 이런 시그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에서 지금 B컷을 한 다음에 금값이 또 온수당 2,600달러를 돌파했다고 해요. 제가 금 잘 나간다고 매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이스 ETF, 에이스 금 현물 ETF가 또 1,0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거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금값이 계속 최고치를 경신한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미국 국채를 중국이 팔고요. 국채를 팔고 그다음에 금을 엄청나게 중국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 미국을 압박하는 용도이다. 중국도 이제는 미국이 힘들어질 때까지 이거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미 둘이 강을 건넜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뭔가 크게 타격을 입어야 그때부터 이제 뭔가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금값은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 미중이 지금 이렇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금값은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존 버나드 또 틀렸네. 또 존방꿀이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급등하는데 더 오르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틀렸는데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급락 전에는 급등이 있습니다. 엄청난 또 급등을 있다가 환희에 차게 사람들을 다 만들고 그 꼭대기에서 바로 급락을 시킵니다. 급락도 시켰다가 살짝 또 올렸다가 다시 급락시켰다가 또 살짝 올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빠집니다. 이게 경기 침체 시그널이거든요. 데드캣 바운스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거의 반 죽이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일단은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이 풀리니까 주가는 갑자기 또 급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너무 좋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 나중에 나오는 고용률이나 실업률 그 다음에 뭐 경제활동 지표나 아니면 또 뭐 있죠? PMI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CPI도 있고 그 물가지수 이런 게 나오는 게 이제는 하나만 또 안 좋게 나오면은 시장이 갑자기 또 급락을 할 수 있다. 그런 분위기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 오늘은 1.28% 올랐네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중국 주식이 아마도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다. 존 버나드도 이 전략으로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S&P 500이나 S&P 500 TR이나 아니면은 저는 어떤 거 사냐면 금현물, 에이스 KRX 금현물 이거나 SCHD 이렇게 3개 보고 있습니다. 3개가 그나마 안정성이 있으니까 그나마 보고 있고 차이나 전기차는 아마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수혜를 볼 것 같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근차근 모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ETF들 있잖아요. 차이나 전기차, S&P 500 그다음에 SCHD 그다음에 KRX 금현물 에이스 이렇게 모아가고 있다. 이게 안전하게 이렇게 모아가는 지금같이 뭔가 변동성이 올 것 같은 장세에서는 그나마 안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ETF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또 뭐 차이나 전기차 하나 얘기를 할게요. 지금 폭스바겐이 중국의 난징 공장 내연차 생산 공장을 폐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면은 내수 침체 때문에 지금 내연차 수요 부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하이 협력 지금 합작 공장이 폐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쭉 보면은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다른 기자분은 중국이 과잉 생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중국에 밀려서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오히려 공장을 많이 못 들리고 그게 바로 과잉 생산이다. 원래 900만 대 만들 거를 500만 대만 만들어 파는 거게 그게 과잉 생산이잖아요. 과잉 설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전기차가 아니라 중국 전기차가 아니라 중국의 지금 내연기관 합작 회사들이다. 외국 폭스바겐 특히나 폭스바겐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다.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럽 공장 있잖아요. 유럽에 지금 폭스바겐 공장 말고 다른 공장들도 지금 중국 회사가 인수를 하고 거기서 또 생산 기지를 지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소문이 들고 있습니다. 니오가 지금 벨기에에 공장을 또 인수를 해서 짓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중국 전기차가 이제는 유럽 관세를 넘어서 유럽 시장에 아예 공장을 짓고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에 지금 동기가 된 게 다 이런 폭스바겐이나 BMW나 아우디 이런 독일 브랜드들의 독일 유럽 내연기관 브랜드들의 몰락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뉴스 읽어드리면서 시황 봐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시황이 좋았으면은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고요. 지금 0.5% 내린 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됐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